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 삼국시대 백제 때 바위 위에 절이 있었습니다. 바위암 절사. 그래서 암사동이라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선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역사 이전의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말합니다. 유적지라는 말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땅덩어리입니다. 이곳은 약 6,000년 전 신석기인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던 최대 주거지입니다. 이곳은 1925년 얼충년 대홍수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60년대 장충고등학교에서 야구부를 건설하면서 이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 1970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곳을 발굴하면서 오늘날 유적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구석기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동굴이나 그늘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것이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움집입니다. 움은 땅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땅을 파서 지은 집이죠. 땅을 50에서 100cm 가량 파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붕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억새와 갈대입니다. 억새와 갈대는 지방질이 있어서 물이 잘 굴러내린다고 합니다. 지붕 꼭대기에 또 작은 꼭지가 달려있죠. 저건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이동하셔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1.5배 넓은 크기로 체험 공간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움집은 땅을 파고 지은 집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신석기인들의 삶을 함께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땅을 파고 지은 집 움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3, 4명이 거주하기 딱 좋은 원룸 스타일입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을 고정시키는 도리를 만들고 위에 지붕 형태의 석가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보시다시피 생선을 굽고 있네요. 가스레인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난로 역할을 했겠죠. 저 고기를 구우면 연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굉장한 연기가 나겠죠. 우리 가족들은 토론을 그듭한 끝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집 꼭대기를 보십시오. 환기창을 만들었습니다. 저것을 우리는 까치구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음식 먹을 것들이 많이 남는데 이것을 좀 담아둘 그릇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 보이는 토기입니다. 저 토기는 저장 역할도 했고 잡아온 물고기를 끓일 때 사용하는 냄비 역할도 했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릇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장, 조리, 배식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보시면 구덩이가 있습니다. 저장 구덩이입니다. 이곳에서 신석기 시대 집자리, 삼국시대 집자리 수열 5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의 학술적, 학문적, 보존적 가치를 고려하여서 유구와 토청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유구 보호각을 만들었습니다. 유구는 움직일 수 없는 집자리와 화덕자리 같은 것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신석기, 하얀색은 삼국시대 백제의 유구입니다. 이제는 집 자리를 볼 텐데 신석기 시대 집자리는 네모났습니다. 저건 어떤 모양인가요? 동그라네요. 신석기 시대는 동그랗게 땅을 파고 옹집을 짓거나 네모나게 땅을 파고 옹집을 지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시면 2016 1호 주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주거지로서 첫 번째 발굴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집자리 안에 검정색 뼈 같은 게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일까요? 집이 불타면서 석가래와 도리들이 모조리 내려앉은 겁니다. 이곳에서 거의 완형에 가까운 비살무늬 토기와 흑요석 그리고 탄화된 도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도토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었나 봅니다. 이곳에서 신석기와 삼국시대 백제의 문화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화층을 전사해서 벽에 붙여놨는데요. 전사란 무슨 뜻일까요? 전사란 땅을 자른 다음에 천에 본드를 가득 묻힌 다음 딱 찍어내면 그 시대의 흙과 돌멩이가 그대로 이 천에 붙겠죠. 이것을 벽에 전시한 것을 전사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현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은 삼국시대 백제의 문화층, 그리고 3번에 신석기 문화층이 있습니다. 이 문화층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박물관 안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암사동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신석기인들이 상상했을 미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이 담겨있는 환상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3대 문화는 무엇일까요? 이동생활을 하던 구석인과는 달리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 불, 흙의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암사동에서 발견된 토기는 예술성과 완성도가 높은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2016년 1호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던 토기인데요. 암사동 토기의 특징은 석영, 운모, 활석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단단하고 반짝거립니다. 2016년 1호분에서 발견된 비살무늬 토기입니다. 거의 완형에 가깝죠. 암사동 토기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몸통, 바닥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분에는 손톱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짧은 선이나 점들을 찍었고 몸통에는 헤링본 무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살무늬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닥에는 몸통 부분을 연결하거나 동심원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바닥부터 그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암사동의 비살무늬 토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시킵니다. 암사동에서 발견된 다양한 비살무늬 토기들입니다. 그런데 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멍이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요. 고고학은 기록으로 남겨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컨대 위의 구멍은 고리를 걸기 위한 용도였고 아래 구멍은 약간의 금이 갔을 때 수선의 용도로 구멍을 뚫어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만년 전부터 점점 차오르면서 오늘날 서해 바다가 생깁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갯벌이 생깁니다. 한강변에는 풍화, 침식, 퇴적작용, 그리고 강물의 범람으로 평야와 습지가 생깁니다. 평야에는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백제인들이 와서 이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도 바로 한강변입니다.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새뜨기 쑥, 식등입니다. 우리가 아까 웅집을 봤을 때 지붕의 재료가 억새와 갈대였죠.
그 억새와 갈대를 고정시키고 묶는 역할을 했던 재료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실을 자아내는 가락바퀴가 발견되는데요. 만들어진 실로 옷을 해 입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을 굵게 꼬아 그물을 만들고 한 마리씩 잡던 물고기를 여러 마리 잡아서 수확량을 늘렸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뗀석기에서 간석기 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안정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시겠습니다. 뗀석기와는 다르게 돌을 갈아서 더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해진 돌을 나무 끝에 연결하여 화살촉을 만들었는데요. 이 화살촉으로 달아나는 동물을 잡기도 하고 날아가는 새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것은 옥인데요. 이 당시는 간석기 시대였죠. 큰 돌을 이렇게 작게 예쁜 모양으로 갈아서 구멍도 내어놨습니다. 옥은 쉽게 깨지기 때문에 구멍 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뚫어진 옥 목걸이가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도 어떤 깊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 나름의 품격을 가지면서 살았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사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나겠습니다.